안녕하세요. 전략TV입니다. 제가 이 오랜만에 이 음성으로 녹화 방송을 굉장히 오랜만에 합니다. 뭐 그래서 그런지 뭐 예전에 할 때는 좀 많이 뭐 버벅거리고 그랬는데요. 뭐 그동안에 좀 라이브 방송 한 게 그래도 좀 데이터가 쌓여가지고 이렇게 대본 없이 바로바로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네요. 아무튼 이 라이브 방송 진행한 게 결코 무시할 수 없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뭐 오늘은 제가 이 방송할 주제는 그냥 제가 좀 만들어 봤는데 채태원법, 노소영법을 만들자 뭐 요런 주제로 좀 가려고 합니다. 그 요즘에 뭐 뉴스에도 많이 나오죠. 그 SK 회장 그 회장인 채태원 회장하고 그다음에 그 반려자인 노소영 관장님에 대해서 굉장히 뭐 이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이슈가 나오는데요. 뭐 이거는 벌써 뭐 몇 년 전부터 이런 이슈가 계속 나오다가 요 근래 또 뭔가 터졌죠. 뭐 그것은 뭐냐? 한마디로 그 최태원 회장이 다른 여자가 있다. 그래서 그 다른 여자랑 뭐 계속 나는 살고 싶어서 지금 본처인 노소영을 버리고 내 갈 길 가겠다. 뭐 그런 거였고 그 본처인 이제 노소영 씨는 가정을 버릴 수 없다.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하냐. 뭐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자기 심정을 이 페이스북 SNS에 남겼는데 뭐 그겁니다. 뭐 그래도 가정을 지켜 보려고 했지만은 이제는 뭐 놓아주겠다. 뭐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제 그래 이제 널 놓아줄게. 그 대신에 그 이혼 위자료로 1조 4천억 주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 노소영 씨께서 최태원 회장 상대로 1조 4천억의 재산 분할 맞소송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왜 이 정도까지 하냐 그러면요. 이게 원래 그 SK라는 그룹이요. 원래는 그 뭐 테이프 만들고 뭐 그랬던 회사예요. 그렇게 막 큰 회사는 아니었고 약간 좀 뭐 중견 소에서 뭐 중견 좀 넘어가는 그런 그룹이었다가 이게 그 노소영 씨의 아버지 노태우 전 대통령이죠. 노태우 전 대통령이 집권을 했을 때 그 당시에 이제 그 당시에는 그 뭐 석유라든가 통신 같은 경우는 다 저기 국가에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국책 사업이었고 나중에는 이게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그 이제 기름을 SK한테 주고 그 다음에 통신까지 주니까 이게 SK가 날개를 또 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금 뭐 4대 그룹, 5대 그룹 기업에 들어가는 게 바로 이 노태우 정권. 그러니까 뭐 어차피 그 뭐 노태우 전 대통령은 노소영 씨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둘이 뭐 또 결혼도 했겠다 그래서 SK가 덕을 많이 봤죠. 이 노소영 씨 때문에 아버지가 또 이렇게 국책 사업을 SK에 넘겨줬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의 SK가 어떻게 보면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조금 배신감이 들죠. 노소영 씨 입장에서는요. 예. 그래가지고 아마 이 정도의 재산 분할 소송을 했는데 솔직히 저는 최태원 씨가 이거는 조금 잘못하지 않았나 많이 잘못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살면서 뭐 바람은 필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몰래 펴야 된다고 생각해요. 펴도 그리고 남자라면은 뭐 바람을 폈지만 언젠가는 다시 이게 본 가정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그러지 않으면 참 문제가 저는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뭐 또 이 최태원 씨뿐만이 아니고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연예계 쪽에 그 홍상수 감독이랑 그다음에 김민희랑 이게 불륜 둘이 이제 뭐 연애를 하고 있다는 걸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죠. 근데 홍상수 씨는 또 와이프가 있어요. 가정도 있고요. 그런데 이 홍상수 씨가 오히려 이제 나는 본처를 버리고 나는 내가 정말 지금 사랑하는 김민희랑 결혼을 하겠다 그러고
오히려 이거 홍상수 씨가 먼저 바람을 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 소송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결국 이혼이 드려지진 않았죠. 예. 이게 참 그 옛날 같으면 뭐 간통죄로 해서 형사죄로 해가지고 물을 수가 있는데 지금은 뭐 간통죄가 없어져가지고 뭐 형사적으로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도 없고 그리고 옛날에 뭐 간통죄가 있다 그래도 그 현장을 잡아야 돼요. 그런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남녀가 같이 누워 있다거나 그런 현장을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뭐 그래서 옛날 뭐 간통죄가 있다 그래도 그 현장을 잡지 않는 이상은 또 힘들었고 어쨌든 이 대한민국은 뭐 누가 뭐 유책 사유가 있어도 여기에 대해서 뭔가 책임질 수 있는 법은 없어요. 보니까 오히려 이 홍상수 감독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혼하고 싶다. 그래서 뭐 제가 봤을 때 뭐 위자료도 그렇게 많이 줄 것 같지도 않고 보니까 뭐 그런 좀 이거는 좀 아니다. 이거는 좀 비합리적이다. 그런 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제 미국이나 서양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요. 우리 또 저기 그 앤트맨의 그 또 행크 핌 박사로 또 나오죠. 이 마이클 더글라스 헐리우드 배우가 그 캐서린 제타 존슨이랑 같이 살고 싶어서 25살 연하죠. 자기 거의 딸뻘인데 그 여자랑 연애를 해가지고 이 여자랑 살고 싶어서 본처랑 이혼을 했어요. 근데 미국은요 무조건 자기 재산에 기본적으로 그게 부부 공동 재산이라는 주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부부 공동 재산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결혼한 이후에는 무조건 자기 반려자랑 반땡입니다. 무조건. 예, 기본적으로. 뭐 그런 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뭐 마이클 더글라스 같은 경우는 뭐 그래도 헐리우드 배우니까 뭐 재산이 뭐 몇 천억 뭐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천억을 벌었다 그러면 그 500억은 무조건 와이프 거예요. 예. 이게 미국 법입니다. 그래서 이 마이클 더글라스도 자기 전처한테 880억의 위자료를 주고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혼을 하고 싶으면 정말 많은 돈을 줘야 돼요, 여러분. 예. 그래야 이혼이 가능한 국가입니다. 뭐 이 마이클 더글라스뿐만이 아니고요. 여기 그 우리 잘 알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감독이죠.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 같은 경우는 위자료를 1,200억을 줬습니다. 예. 스필버그 감독이요. 예를 들어서 뭐 한 3천억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뭐 한 1,500억은 무조건 와이프 거예요. 예. 어쩔 수는 없습니다. 이게 미국 법이에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뭐 한두 개가 아니고 요 근래 뭐 한 1년 조금 안 됐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형님은 못 따라가죠. 우리가 세계 최고의 갑부 제프 베조스 형님 같은 경우는요. 지금 뭐 아마존이 연 매출이 뭐 한 256조 정도 된다 그래요. 뭐 제프 베조스 형님 뭐 재산이 뭐 한 100조, 120조 뭐 그렇게 된다 그러는데 어쨌든 이 유책 배우 사유자로 불륜으로 해가지고 유책 배우자 그걸로 해서 워싱턴 주인가 거기에서 40조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그랬어요. 예, 그래가지고 지분을 좀 많이 뺏겨가지고 결국은 이 제프 베조스가 본처 전 이제 와이프한테 40조를 위자료를 줬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 40조 받은 맥컬리 여사인가요? 이분이 단번에 여성 갑부 1등으로 등극을 했다고 합니다. 예, 이 위자료 하나 때문에. 어쨌든 이 미국은 유책 배우자에 대해서 굉장히 냉정합니다.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형사적으로는 책임이 없는데 그냥 돈으로 그냥 압박을 해버리겠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굉장히 무서워요, 유책 배우자. 특히 뭐 미국의 뭐 조지아주 같은 데는요, 거기는 뭐 이혼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이혼을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남부 지방도 좀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이 유책 배우자에 대해서 굉장히 책임을 많이 묻는 제도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 현실은요, 안 그러잖아요. 뭐 보통은 이제 대한민국 뭐 현실에서는 보통 남자가 돈을 벌고 이제 여자는 보통 가정을 이렇게 가정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사회에서 이런 돈벌이가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없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이혼하게 된다 그러면은 굉장히 이 경제적으로 뭔가 타격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아까도 봤듯이 남자가 결혼 이후에 돈을 번 거 관련해서는 무조건 법적으로 거의 부부 공동 재산법이란 게 있어서 반땡입니다. 예, 남편이 뭐 월 1,000만 원 벌면 와이프가 와이프의 권한이 500만 원 있는 거예요. 예, 이혼 시에는 그런 게 보호받기 때문에 설사 이혼을 하더라도 양육비에 대한 그런 게 걱정이 없어요. 뭐 양육비 같은 경우는 뒤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 대한민국은 그냥 남자가 돈이 많아요. 그래서 아 그래 너 이혼하고 싶으면 해 이래 버리면 배째 이러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가정 법원에서는 물론 양육비를 얼마 지급을 하라 그러죠. 그런데 지급을 남자가 안 해도 뭔가 법적으로 그러니까 뭐 형사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뭐 감치를 한다 그러는데 그것도 그렇게 통하지가 않는다 그래요. 실제적으로.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이혼하고 나서 유책 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유책 배우자 뭐 이렇게 저는 그냥 남자라고 하겠습니다. 남자들이 이제 통상 바람을 많이 피니까요. 이 남자가 양육비를 거의 지급을 안 해줘요. 그래도 이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거는 진짜 그 여자들이 돌아버리죠. 그래서 뭐 이런 것도 뭐 이렇게 막 공개적으로 이 사람 아주 나쁜 아빠다 뭐 이러면서 이렇게 피켓 시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조금 심하네요. 채팅 앱으로 만난 여자들한테 밥 사주고 맥주 안 마실 쏘갈 돈 있으면서 정작 본인 자식들에게는 줄 돈이 없는 누구 아빠를 소개합니다. 막 이런 식으로 해요. 왜 이게 대한민국에서는 형사적으로 국가에서 뭔가 강제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자, 만약에 미국에서 이렇게 했다가는 어떻게 되냐? 바로 이렇게 됩니다. 양육비를 안 주면 아동학대죄로 엄벌을 하고요. 뭐 면허정지, 그다음 면허정지 당할 뿐만이 아니고 자기가 무슨 경제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무슨 자격증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거 다 박탈당해요. 양육비를 안 주면요. 그래서 그것도 다 경제적 활동도 박탈하고 이제 이제 월급도 차압하고 돈벌이도 차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양육비를 안 준다. 그럼 경찰 위용 출동해가지고요. 바로 체포해서 벌금 아니면 징역을 살게 돼요. 그런데 그 징역을 다 살아도요. 미국은 이 양육비에 대한 지급은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징역 사는 동안 감옥에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자녀가 뭐 청소년 아니면 어른 전이에요. 그러면은 그 자녀를 불러가지고 양육비를 왜 줘야 되는지 아빠가 그 자녀한테 실토를 해야 돼요. 잘못했다. 내가 양육비를 꼭 줘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회개하는 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만큼 무서워요. 아무튼 뭐 이런 뭐 최태원 뭐 회장뿐만이 아니고 뭐 이런 제가 봤을 때 간통죄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뭔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저는 그런 법이 생기는 게 법의 공정성을 좀 더 부과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러면은 뭐 그렇게 대한민국은 제가 봤을 때 그런 법을 해놓으면 이게 쉽게 남자들이 남자든 뭐 여자든 이 돈으로 그냥
압박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데는 그 남 결혼을 하면은 남자가 여자한테 굉장히 잘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요. 왜? 남자가 조금만 외박했다, 뭐 외출했다 그러면은 바로 그냥 여자들이 뭐 변호사 만나가지고 이혼 상담하고 그런대요. 예, 그러면은 뭐 남자들 탈탈 털린다고 합니다. 예,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뭐 결혼하기 전에 남자가 여자한테 프로포즈를 하면은 또 여자가 운다 그래요. 왜? 남자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한다고 생각하니까. 왜냐면 제가 앞서 얘기를 했죠. 음, 남자가 월 1,000만 원 벌어도 여자 그 부부 공동 재산법이란 게 있기 때문에 500은 이혼 시에 500은 와이프 권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무튼 그래서 결혼은 신중하게 해야 되고 이게 그리고 유책 배우자에 대해서는 돈으로 엄벌을 내릴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채태원법, 뭐 홍상수법, 아니면 뭐 노소영법,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돈으로서 아주 압박을 준 다음에 가정을 지키는 법을 만들어야 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전략 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